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하나증권이 미국과 유럽의 환경 규제 정책 완화로 2차 전지 업황 부진이 더 이어질 것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에서 27.08% 감소한 39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미국의 연비 규제 완화와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으로 전기차 시장이 둔화하며 2차 전지 업종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로템이 K방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000억 원을 넘기며 1977년 상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2분기 매출 1,234억 원, 영업이익 5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고객사로부터 수주받은 고대역폭 메모리용 PC본더가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되는 만큼 올해 매출 목표를 6,5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2분기에 매출 14조 6,553억 원, 영업이익 6,361억 원, 당기 순이익 9,97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완성차 고객사들의 생산 감소와 전기차 캐즘 등 친환경차 시장 정체 기조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오늘 장 마감 후 기아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IE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낙폭이 컸던 우리 양대 시장은 그래도 오늘 회복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양대 시장에서도 차별화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더 하락하지 않는 게 다행이긴 한데 생각보다 약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보합권까지 밀리네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전환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무거운데 일단 시장 자체가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V자 반등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상으로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수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느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종목들이 반등을 하거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 현금 확보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반등을 좀 더 하겠지만 거기서 V자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자금을 현금화시켜서 추후를 기약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으로 들어갈 것이다. 계속해서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현금을 확보해 보자라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만이 사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은 팔지만 코스닥 시장은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수는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의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오늘도 오늘이지만 최근까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누적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환매가 오늘 나타나면서 사실은 아침에 새벽에 이제 미증 마감한 것 대비해서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현물에 대한 수급이 조금은 더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코스닥 쪽으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시기가 2,900포인트 부분부터.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더 많아야 하는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 붙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매도를 받쳐줄 만한 어떤 매수 주체가 없어서 약간의 매도 물량만 출회가 되면 종목군들이 힘없이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리스크 관리하거나 손절을 했었어야 했다면 그 시기는 지났다. 만약에 담아내야 할 현금이 있다면, 담아낼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들 중에 펀더멘탈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내의 변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쪽,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 현금을 가지고 다 사자라기보다는 두 번, 세 번 나눠 산다 생각을 하고 1차 정도의 매수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여기서 손절하고 리스크 관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안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대신에 오늘 이제 1차 매수, 2차,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군들 오늘 시세가 강한 쪽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으로 오늘 1차 매수하자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앞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데 가격적으로 많이 빠진 쪽, 그쪽을 한번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지금 지수가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좋은데도 잘 버텨주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금융 쪽이 강합니다. 근데 금융 쪽이 강하면 지수는 잘 버텨주거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상 느끼기에 진짜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많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결국엔 제약바이오가 살려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좀 와닿는 부분이 어제 장에 사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 많이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다시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주도주는 제약바이오주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뭐 제약바이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졌었는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할 수 있는 종근당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양호하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여전히 좋고 그 종목군들 중에서 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그런 탄력적인 모습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통적인 제약사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거든요. 조선 쪽과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1분기 때와 2분기 때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들이 눌림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매수할 경우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 그동안 정말 움직이지 못했었던 GS건설이 오늘 1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한 3% 정도 올라왔는데 저점대를 좀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팀F 사태에 관련돼서도 이제 어느 정도 엮여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도 보여지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제 저점대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정말 강하게 움직였었던 쪽에서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 말씀드렸었던 건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엔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가 더 밀리지 않으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저점대에서 반등을 주는 종목군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제약바이오 역시나 좋고, 근데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변동성이 좀 무섭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제약사, 이 전통적인 제약사들은 아직까지도 저점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도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옮겨가서는 안 돼요. 어쨌든 살아있고 주도 섹터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들, 주가가 좀 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보유하면 수익률적인 면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내가 옮겨가 보겠다라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약 바이오주가 주도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뭐 비만 치료제, 뭐 생물 보안법 등 뭐 실적과 관련된 이슈들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바라보실 때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순서를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순서라는 게 네.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약간 참고 정도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제 그 글로벌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쪽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업, 갑자기 제가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이 오히려 두 자릿수 상승을 좀 보이면서 그쪽 안에서도 이제 지각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을 때 비만과 당뇨는 일정 부분 차익 물량이 이제는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만 당뇨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 1순위에 좀 났었는데 이제는 후순위에 좀 둬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중소형 쪽에서는 이제 바이넥스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탑티어로 좀 올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단순히 기대감이었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데 그래서 우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성과를 내면서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동안에 문제시됐던 게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영업이익도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기에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은 더 붙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본업에서 얼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땐 굉장히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송도 공장이 지금 가동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송도 공장의 가동이 뭐 제품 획득 받은 게 있어야 그게 가동이 되는 건데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인증을 굉장히 많이 받아둔 상황이라서요. 저는 셀트리온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잊혀졌었던 한미그룹주까지도 이제는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비만 당뇨가 탑티어였다면 이제는 비만 당뇨가 세 번째로 오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첫 번째가 생물보안법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를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실적 기반의 뭐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이라든지 JW 중해제약처럼 아무래도 이제 숫자가 찍히는 쪽을 2순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유한양의 오스코텍, 알테오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사실 좋은 건 알지만 없으신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저는 매매가 가능하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던 방향과 반대로 갔을 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저는 이쪽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쪽보다도 제가 방금 순서 나열해드린 이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바라볼 순서를 정리는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는 최근에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법을 좀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신약에 대해서 특허 건수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그죠. 뭐 제약 바이오사에 대한 특허를 제한하겠다. 특허의 개수를 제한하겠다라는 것은 특허를 어쨌든 오랫동안 가지지 말라는 뜻이 뜻과도 비슷한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은 좀 다른 부분인데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약가 인하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바이오시밀러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이제 김태성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물보안법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면서 우시앱텍이라는 기업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위탁 생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함에 있어서 우시앱텍뿐만 아니라 BG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중국 기업인데 이 기업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어떻게 보면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툴젠에 가장 먼저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툴젠과 마크로젠 정도는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엄청나게 크게 시장에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추후에 뭐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시장에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툴젠이라든지 마크로젠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툴젠과 마크로젠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본에서 확산 기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바가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돌아가면 안 되겠지만 그때를 빌미 삼아서 저희가 좀 종목의 투자 전략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짧게 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예전과 같은 흐름을 좀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아서 보통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주말 지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라는 뉴스가 주초에 나오면 굉장히 또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월화 안에 시세가 나올 때 수익을 챙길 수 있으시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저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니까 시젠, SD 바이오센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너무나 이제 가격적인 조정을 깊고 길게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악성 매물들이 언제 쏟아낼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계속 보고 있지 못하면 또 매도할 타이밍을 놓쳤을 때 오는 어떤 이제 리스크가 조금은 클 수 있는 상태라서 계속 이제 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 위아래로 익절가와 손절가를 걸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야 될 거 많거든요. 가격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 지금 많잖아요. 그쪽을 보는 게 맞고 이쪽은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짧은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이어서는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좀 화두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데 이쪽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더불어서 건설주에서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우리 방송에서 현대 에버다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주가 흐름이 잘 나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일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몇몇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뭐 저점대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전부 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넣겠다. 뭐 이런 것은 위험하겠지만 일부 자금 정도는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들어왔다. 라는 분석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소테마들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나 섹터들, 테마들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말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10년간 1,000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모멘텀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미국계 기업들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긴 할 거예요. 근데 그 미국계 기업과 엮여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현대 에버다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해인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는데 해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캐터필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건설기계 쪽에서 가장 큰 캐파와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캐터필라라고 한다면 지금 해인 같은 경우는 이 캐터필라에 관련되어 있는 딜러사로서의 자격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를 납품했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관련돼서 미국의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해인 같은 경우도 연동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5,9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종가에 일부 매수하시고요.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나눠가지고 공략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주가 올라오게 된다면 뭐 7,000원 선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500원. 그러니까 손절가는 나름대로 타이트합니다. 한 6, 7% 정도 빠지면 손절하게끔 제가 가격대를 잡아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강하다 보니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첫 번째 종목 해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잘 가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거의 피팅 밸브까지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조선주 쪽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사실 어제 이 하나 엔진 실적 나오면서 조정의 폭이 좀 나왔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HD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 할 것 없이 조선 빅4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지금 좋아진 상태고요. 조선 기자재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조선주가 뉴스에 이제 나오게 되면 조선 기자재 중에 누가 가장 강했었냐라고 돌아봤었을 때 본행제 쪽이 강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런데 사실은 이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조선주도 아무리 좋다 그래도 조선 기자재 아무리 좋다 그래도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오랜만에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처럼 기존에 이제 이 기자재 안에서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조선 쪽이 결국에는 정말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초입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느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에서 아직 덜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피팅 밸브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피팅 밸브 하면 3대장이 있죠.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그중에서 저는 하이로코리아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환율 상승이라든지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는요. 하이로코리아뿐만이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피팅 밸브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왜 그중에서 하이로코리아를 좀 가지고 나왔냐면 이제 하이로코리아는 조선에도 많이 쓰지만 삼성 E&A 쪽의 매출 비중도 꽤 큽니다. 삼성 E&A가 그럼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건설 쪽을 하는데 삼성 E&A는 사업부가 크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화공사업부가 있고 비화공사업부가 있어요. 화공사업부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석유 플랜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화공 같은 경우에는 삼성 계열사 건물을 지어줍니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면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고 디스플레이 공장이 필요하면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어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화공사업부에서 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죠.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제조업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의 어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늘어나는 이제 공장 수에 맞춰서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하이로코리아의 성장세는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선이야. 성광밴드도 있고 태광도 있지만 건설까지 고려해봤었을 때 가장 그래도 길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이로코리아가 지금은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최근에 왜 하이로코리아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느냐? 빠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사실은 주가의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 있고 하이로코리아는 그동안 주가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다른 흐름을 좀 보였지만
세 기업 모두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는 것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요. 성광밴드는 역사적인 신고가는 힘들 겁니다. 네. 일단 하이로코리아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로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 한번 종가 베팅 하실 분들은 2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1차적으로는 3만 원을 제시드리나 최종 목표는 35,000원까지 한번 잡고 가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하시고 하이로 코리아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선주 그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좋다 보니까 좀 종목으로 좁혀서 짚어주실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주 말씀이시죠? 조선주들 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를 받다가 최근에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 아까 전에 이제 김태성 본부장이 말해줬던 이 본행제 쪽입니다. 제가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 조선주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G를 실어서 나르는 LNG 운반선이 있고요. 그리고 LNG를 이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LNG 추진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있어서 이 탱크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화물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화물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본행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LNG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한국화본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LNG 쪽의 수주, LNG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본행제 기업들의 단점이 예전에는 수주에 공백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주 공백이 계속해서 메워지고 있는 상태고 수주가 어떻게 보면 넘쳐 흐르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주에 공백이 없다. 그것은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 같은 본행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매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은 둘 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LNG 추진선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는 이제 메탄올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메탄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LNG 쪽에 대한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환경 쪽에서 그리고 또 LNG 쪽에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사 쪽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인데 지금 조선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가는 모양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본행제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관련해서 본행제 쪽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올려 세웠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SK하이닉스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주가가 낙폭을 보였고 오늘장 회복을 한다고는 하지만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실적 장세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거를 예측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아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지겨울 것 같은데 그냥 팩트는 딱 이겁니다. 펀더멘탈은 달라진 것 없다. 그 대신에 가격적인 지금 변동성이 생겼기에 만약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20만 원 이에서라면 SK하이닉스는 충분히 담아도 괜찮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죠. AI 시대라고 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그에 합당한 아웃풋이 나왔는가? 아웃풋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지금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서 캐파가 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증설 안 합니다. 이게 아마 전략일 수도 있고요. 있는 그대로 계속 만들어내면 만들수록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SK하이닉스의 이런 고민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SK하이닉스를 지금의 위치에서 보는 게 맞고요. 대신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조정.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0.5%, 1%까지 뭐 주간 단위로 2%까지의 조정이면 괜찮은데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가 혹은 코스피가 코스닥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정이 나오면 이때는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정이면 반등 나올 때 상대적으로 수익률 게임은 중소형주들이 더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상한 범위를 넘어서는 하락이 나오면 올라올 때
중소형주부터 먼저 안 올라옵니다. SK하이닉스 먼저, 삼성전자 먼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안도를 해야 중소형주들이 따라 올라올 수 있으면 꼭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에는 저는 여전히 좋은 시그널을 보내지만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아직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올라올 때 따라 올라오는 기업이 있고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기업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옥석가리기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봐도 반도체 소부장은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조금 천천히 바라보자 이런 의견이셨는데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추세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국제적 펀드 기준을 좀 살펴보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지금 TSMC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력이 부각된다 이렇게 말은 하던데 주가가 너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뉴스를 봐도 참 무슨 반응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죠.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대우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 그리고 숫자로 찍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심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항상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매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것은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당분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못 올라온 것은 좀 아깝고 내재 가치를 기본으로 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여기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쪽에서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좋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10%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은 20%, 30%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최대한 빠르게 한 달 안에 7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이제는 과거에는 제가 한 100 정도의 힘을 줘서 반도체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60 정도로 이렇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레거시 쪽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근거는 2분기 때도 적자였지만 3분기 때는 흑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대장주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종목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량한 종목, 내가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앞으로 10% 정도, 15% 정도 수익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내가 뭐 20%, 30% 그 이상 수익을 좀 목표하겠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비중 조절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반도체가 8 그리고 나머지 종목이 2였다라고 하거나 반도체가 6 나머지 종목이 4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바라보신다면 우량한 반도체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아쉬운 쪽은 또 현대차도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 7%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이긴 한데 자, 왜 이런 현상이 또 현대차에도 발생한 걸까요? 어제 포드가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걸 보면서 포드와 현대차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포드가 잘 안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또 현대차 기아에게도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포드와 GM의 주가가 조금 밀렸던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안 팔려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전기차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성과가 안 좋아서 빠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대차, 기아 지금의 가격 굉장히 좋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와 결이 좀 같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도 자동차주들도 그렇고 모두 V자 반등을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U자 반등을 좀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처럼 실적은 좋았는데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온 쪽은 매수를 해도 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함을 인지를 하고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 이슈를 가지고 트레이딩 전략을 짜실 분들은 소부장을 봐야겠죠. 소부장이 아니죠. 부품주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부품주를 하락할 때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화신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에서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금 잡는다라기보다는 11,000원 혹은 11,500원처럼 일정 부분의 가격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랫꼬리가 좀 달려서 추가 이제 반등세는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여기가 또 이탈이 되게 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확률적으로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주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회복하려는 기조가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차별화가 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0.66%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2,728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세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완만하지만 변동성이 나타났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해서도 고점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중간 지점 정도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797선에 종가스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4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 기관 투자자에서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60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팔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06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548억 원 사들입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200계약 정도를 매수 포지션 잡아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한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나요? 일단 뭐 미증시 하락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전환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꽤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은 맞고 저도 지금 이 지수 라인대가 저점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을 만들어내기에는 무언가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PC가 나오고 나서 미증시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다음 주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내놨는데 그게 좋아서 엄청나게 올라온다라면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 시장이 밀린다라는 건 아닌데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조정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때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 조정 기간에서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세 종목군들이 만들어지면 그 강세 종목군들로 자금을 좀 옮겨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현재 주식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자금이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전 조금은 현금을 확보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썼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좀 더 나오겠지만 반등 나오면 계속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그 다음에 추이를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등을 기다려보긴 하겠지만 잠시 비중은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은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대 시장 모두 마감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을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오가면서 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88종목이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40종목이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단을 좀 살펴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사들여주면서 이렇게 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빨간불이 켜진 종목과 파란불이 켜진 종목 거의 비슷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미국발 여파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견조하게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21선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힘은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불을 켠 가운데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건설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 후반대 거의 4%에 가까운 상승 기조를 나타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금융업종으로 3.12% 강세, 보험업종에서도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을 꼽아본다면 금속업종이었습니다. 1.72%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운송업종으로 1.2% 강세,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1%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마감 기준으로 시장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본부장님은 어떻게 해석해 보셨나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 생각하면 코스피, 코스닥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강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요일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마감가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소 아쉬운 것은 계속 저희가 강조드리지만 수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많아야 A라는 종목도 B라는 종목도 이렇게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이제 내고자 하니까 어디 쪽이 강하냐? 테마단이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위메프 관련해서 이제 반사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동방, KCTC 이쪽은 상한가고 또 이제 대형주 단에서는 조선주만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수급의 분산이 이어지지 않아서 계속 조정받고 있는 기업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주의하면서 수급이 쏠리는 쪽을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주말을 지나고 오면 글로벌 증시의 나스닥 지수도 기술적으로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저는 돌입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보다 나오는 주초를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세법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금융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 세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주주환원 가치, 그 주주 가치 재고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문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리고 저희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금융주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매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도 잘 안 하고요. 근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업종들, 금융이나 은행이나 보험,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올라온 것,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켜져야 될 만한 뭐 121선에서 지켜졌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의 모양새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무리한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든 매매, 좀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셨고요. 금융주 오늘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는데 이런 기조가 앞으로 좀 길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기업이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업들이 한미반도체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이번 주 초에 무슨 이야기가 좀 있었냐면 신탁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의무성은 없어요. 하지만 고점의 구간에서 다들 힘들어할 때 자사주 매입을 규모를 또 크게 또 키워서 기존보다 크게 키워서 물론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주주 환원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도 업종이라고 불렸던 종목군들 시세가 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시세가 안 날 때 또 가만히 있는 게 저는 문제다. 시세 안 날 때 이렇게 좀 주주 환원 정책 해줘서 투심 좀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를 본받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조짐이 보이는 쪽은 지금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이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PCE 물가지수 오늘 밤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 지수를 소화한 이후에 시장이 열리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시장 좀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네, 제가 뭐 오늘 하루 종일 좀 부정적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 말은 밀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경계를 하자, 시간이 좀 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밀리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종목을 가지고 있던 걸 다 매도해서 한 종목을 매수하거나 혹은 통장에서 자금을 이체해서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를 너무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V자 반등으로 올라오기보다는 오히려 좀 횡보의 기간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 자금이 전부 다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버티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조금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음 주에는 저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V자 반등으로 지난 7월 11일 날 만들어놨었던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반등했을 때 나온 그 반등에서의 수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챙기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면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어떨까? 요 의견 드리면서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FMC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역시나 또 이제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트럼프의 입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된 만큼 FOMC 관련한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예상은 하잖아요. 금리 인하할 거고 하게 되면 올해 한 번, 많으면 두 번인데 거의 한 번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 그리고 할 때 하더라도 추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결과치라 그렇게 너무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증시가 반등을 하고 주말을 보내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라는 전략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SS의 김태성 본부장,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해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됩니다. 캐터필러에 공급한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 라인 5,5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조선과 건설, 인프라 업종 개설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라인 25,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